안녕하세요. 현혜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인간과 또 신체에 대한 사진가를 보면서 또 작품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 그 여행의 길에 있는지 함께 잘 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 화면을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술 사진에 나타나는 신체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진에 의해 6강에서는 작품 안에 사진 작가가 직접 등장하며 자아와 실존, 정치적 발언을 표현하는 셀프 포트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셀프 포트레이트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국내 셀프 포트레이트의 대표 작가 박현두 작가를 만나봅니다. 자, 이 사진 기억하시죠? 불운의 발명가였던 이폴리트 바야르가 남긴 세계 최초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즉 셀프 포트레이트는요, 사진가들에게 아마도 가장 매력적인 그런 장르일 것입니다. 저도 그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었던 그 기억이요,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진가들은 많든 적든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남기고 있죠. 1994년에 열렸던 카메라 아이라는 미국에서 열렸던 전시가 있는데요. 이때 아이는 눈을 뜻하는 아이이기도 하고 나를 뜻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카메라의 눈이 나를 바라본 거겠죠. 카메라 아이에 등장한 수많은 그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면요. 정말 사진 발명 초기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진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예술의 경우에는요, 현대 사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승희와 또 신디 셔먼과 같은 작가도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문제의식들을 표출하는데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경우죠.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사진들 중에서도요, 셀프 포트레이트 중에서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이야기가, 공론의 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카메라 아이에서 보여줬던 셀프 포트레이트를 몇 장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초기에 만들어진 자화 사진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진이 찍혀집니다. 보시는 작업은 로저 펜튼이라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 시간에 보았던 세계 최초의 전쟁 사진을 찍었던 로저 펜튼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탐험가이기도 하였고, 전쟁을 찍는 사람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탐험가와 같은 또는 군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초기의 작가들은 이렇게 나는 사진가다 또는 나는 탐험가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코드들을 그대로 가져오죠. 미국 사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는 이렇게 불황자와 같은 모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여성이지요. 그 마가렛 버그 화이트 1933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라이프라고 하는 최초의 사진 화보집이죠.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그 최초의 표지 사진을 실었던 그 여성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여성 사진가이지만 한국전에도 와서 사진을 찍을 만큼 굉장한 활동력을 보여줬던 사진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두 다리가 굳건하게 서서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게오르그 무셰라는 사람이 1920년에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고요. 셀프를 찍는 방법 중에 아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자, 여러분도 그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시나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에 그것을 다시 찍는 것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울, 물, 혹은 또 유리에 반사되었다든가 이런 반사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주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참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운데요. 35년에 찍었던 이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면 꼭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렇게 발로 익살스러운 그런 자신을 남기기도 하죠.
이 사진은 조금 가까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철망이 있고요. 그 철망에 물을 뿌려서 물방울마다 뒤편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다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터 키트만이라는 작가의 자화상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분열적이고 굉장히 다중적인 그런 자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간에 보았던 낸시 벌슨 기억하시죠? 낸시 벌슨은 자기의 자화상을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있네요. 고양이와 그 합성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동일시하는 그런 동물인가 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여러 장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남기고 있는 작가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매플소프입니다. 로버트 매플소프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꽃 사진에서 꽃을 생식기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성기와 같은 그런 꽃을 찍었던 사람이지요. 이 매플소프는 본인이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또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겨진 이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시면, 네, 남성이기는 하지만 또 화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남성과 한쪽은 남성이고 한쪽은 여성인 것 같고 이렇게 성적 정체성이 혼동되어 있는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를 남기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사진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아주 강렬한 사진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로버트 매플소프가 에이즈로 죽기 직전이었던 1989년에 죽는데 1988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찍은 작품입니다. 때문에 앞에 지팡이에 있는 해골이 강조되고 뒤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포커스 아웃이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작가입니다. 존 코플란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존 코플란은 굉장히 늦게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술평론가였고요. 60세가 넘어서야 사진을 시작합니다. 1920년생이시거든요. 이 사람은 60세가 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몸 같지 않지요. 이렇게 저는 무슨 드럼통 같기도 하고, 예, 자기의 몸에 이렇게 등 부분에 이렇게 손을 올려서 찍은 거죠. 다음 사진들을 쭉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플란의 사진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코플란은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재미있게 찍어냅니다. 그런데 보시면 결코 예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주름이 지고요, 각질이 생기고, 또한, 세월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어서, 점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코플란은 그런 자신의 몸을 사진을 찍었을까요? 왜 그런 몸을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미술사가였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의 예술에서 남성의 몸 혹은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었던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성이 예술에서 등장하는 거는 모델로서만 등장을 한다고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예술에 등장하는 여성은 늘 예술에 등장하였지만 예술가로 존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의 이름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런 예를 많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성은 늘 모델로 다뤄졌다는 건 어떤 모델로 다뤄졌나요? 여성은 젊은 20대의 아름다운, 즉 이상화된 여성의 몸이 늘 예술 속의 어떤 모델로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몸, 나이 든 사람의 몸은요, 볼 수 없는 것, 혹은 보기 싫은 것, 또는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졌죠. 예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것입니다. 코플라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예술에서 왜 이렇게 이상화된 여성의 몸만 봐야 하느냐. 나의 몸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몸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의식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기에는 좀 너무 거칠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주 자기의 몸을 유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플란의 사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셀프 포트레이트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 자체가 작가에게 또 유희이기도 합니다. 찍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죠. 여러분도 또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 낸 골딩이죠. 앞서 보셨던, 앞에 강의에서 보셨던 신디 셔먼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3년에 태어난 미국 작가죠. 근데 이 낸 골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낸 골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품을 조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어떠신가요? 그냥 마구 찍은 그냥 기념사진 같죠? 또 참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작품으로서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작품으로 내놓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사진에 있는 그 여성이요. 멍들고 피가 이렇게 맺힌 그 여성이 바로 낸 골딩 본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 골딩은 아주 불우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서 언니가 자살한 그 광경을 목격했고 15살에 가출을 하게 되죠. 가출을 해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뒷골목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요. 거기서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배우게 되는데요. 낸 골딩에게 사진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상의 기록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사의 기록이죠. 또 작가가 아주 처절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면 다음에 가서도 이것 그대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이 우리 인식 속에서 자꾸 변하게 되는데요. 내가 기록이 없다면 다음에는 그때의 어떤 느낌이나 그때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곡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나는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낸 골딩은 자신이 뒷골목에서 함께 살았던 아주 어려운 처지의 그런 친구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동성애자거나 레즈비언이거나 혹은 게이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렇죠. 굉장히 사회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습니다. 낸 골딩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큰 카메라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작은 자동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없이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의 일상도 찍고 친구들의 모습도 찍고 말하자면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의 일상에 끊임없이 카메라를 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사적인 것까지 사진에 기록이 됐죠. 낸 골딩은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주 아팠던 기억들을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보셨던 그 사진은요, 성적 종속의 발라드라는 작품집에 수록된 사진들인데요. 그 침대에 같이 앉아있던 담배를 물고 있던 그 남자, 바로 낸 골딩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서는
느껴지셨나요? 둘의 관계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둘이 아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셨나요? 그 첫 번째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 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있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낸골딘이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둘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웠고, 낸골딘은 끊임없이 이 남자친구에게 폭력과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눈에 멍이 든 사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리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멍이 들어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피멍이 든 이 사진은 낸골딘이 아주 이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낸골딘은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렇게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낸골딘은 사진 예술적인 평가로 본다면 아주 사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동안의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인 이야기, 또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나 이슈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낸골딘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개인의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서서 공감대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진, 최근에 이 사진이 찍혀지고 한참 뒤에 찍혀진 그 최근의 사진이 바로 이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주 이미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낸골딘이 이렇게 사진적으로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했었던 마약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또 그 친구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나 레즈비언 친구들이 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에이즈나 이런 것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는 생활을 다시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요양소나 질병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그 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고요. 그 받고 나오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안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앞에 보았던 사진들이 굉장히 같은 여자로서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보여줄 때는 더 아팠겠죠. 그런데 이 사진 속의 낸골딘은 그런 상처를 딛고 정말 평온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중년 사진가이죠. 한정식 사진가의 그 발이라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조금 둘러보시죠. 어떠세요? 이게 발이라는 건 금방금방 느껴지셨나요? 이 작가는요, 자기의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발은 단지 자기의 신체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통해서 발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아주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을 하고, 또는 우리가 발이라고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다른 화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형식주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작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콜드 크림도 바르고, 작가의 이야기를 빌리면 콜드 크림도 바르고 찍고, 또 굉장히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까 코플란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존 코플란과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런 유의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본창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알려진 작가죠. 구본창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시겠습니다. 구본창은 사실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저도 이 작업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작품집 속에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구본창이라는 작가가 초기에 보여준 작업은요, 아주 실존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였습니다. 몇 개의 작품을 좀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그 침잠이라는 작업과 또 12장으로 이루어진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작업이고요. 이것은 생각의 바다라는 작품집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본창의 이 작업을 이해하려면 이 구본창이라는 작가가 처해졌던 당시의 현실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가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는요,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가서 원래 이 작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 쪽으로는 국내에서 활동이 없었죠.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에 독일에 가서 그 사진을 공부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아주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너무나 변한 한국과 그리고 그 낯설음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이 12장으로 이루어진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시면 이것은 그 폴라로이드 즉석 인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힌 12장인데요. 폴라로이드라는 게 아주 휙 날아갈 것 같은, 한 번 찍고 또 이미지도 금방 날아가고 그 인스턴트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아마도 작가가 한국에서 느끼는 본국이지만 모국에서 느끼는 그 낯설음과 또 불안함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이 폴라로이드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셀로판지나 이런 것들이 마치 피처럼 보이시죠? 작가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찍혀진 작품이 바로 침잠이고요. 이 침잠은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딥틱이라고 하죠.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 딥틱 속에 위쪽에는 자기의 모습이 있고 아래쪽에는 다른 도시의 어떤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이렇게 붙여서 놓음으로써 이 셀프 포트레이트에 대한 느낌,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을 이 밑에 있는 사진이 덧붙여서 설명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들을 보세요. 주로 어떤 사진들인가요? 수족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검은색 이렇게 뭐가 있다던가 아주 좀 어둡고 그런 뭔가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죠. 제목도 침잠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가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과 낯설음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창은 이 이후에는요, 긴 오후의 미행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긴 오후의 미행. 이것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출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감성들이 긴 오후의 미행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가가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이 일련의 사진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구본창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섬세한 작가인 만큼 또 더 많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본창이 이렇게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모국에서 실존을 고민할 때 외국에 나가서 느껴지는 그 낯설음 때문에 힘들어했던 작가가 있어요. 바로 아주 젊은 작가인 박현두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가 바로 박현두 작가인데요. 이 박현두 작가의 셀프 포트레이트는 먼저 사진 보시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 작가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사회에 던져졌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을 그대로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사진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어떠셨나요? 이 사진의 제목은요, Goodbye Stranger입니다. Goodbye Stranger 말 그대로 스트레인저가 낯선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그런 낯설음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그런 작가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작가가 미국이라는 굉장히 낯선 사회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정함 이런 것 속에서 자꾸 위축되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우리가 모두요, 어떤 공간에서든지 아주 낯설고 자기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간에 간다면 그 공간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다시 보이고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게 될 텐데요. 이 박현두의 작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처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실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가는요, 어떤 도시 공간, 아주 큰 거대 도시의 어떤 공간에 말 그대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딱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치 죽은 듯이 혹은 뭐 짐짝이 던져진 것처럼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얼마나 이 사회 속에, 낯선 사회 속에서 이런 불안과 또한 그 존재감에 대한 갈망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그 숲을 사이에 있는 아파트, 숲을 사이에 밑에 있는 수영장에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떠 있는 작가의 모습이죠. 그 다음은 뉴욕의 지하철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렇게 가서, 누워서 사진을 찍고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석회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렸죠. 예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죽은 그 위에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진은 그런 죽음을 뜻하는 그런 기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는 경찰들이 이 지하철 당국자들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해서 청소까지 다 하고 들어와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 박현두 작업의 큰 특징은요. 이렇게 도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탁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셀프 포트레이트는요, 작가가 전면에 부각이 되어 있어요. 신디 셔먼, 이승희 사진 모두 다 보셨던 것처럼 작가가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 사진의 특징은 박현두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가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한참 화면을 봐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 작가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기의 위치가 없음에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런 흔들리는 걸 붙잡기 위해서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거를 선택해서 사진을 찍고는 있지만 그러나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서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작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초기에 찍은 것들은요, 비교적 작가가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허드슨 강에서 찍은 이 한 사진은요, 이게 이제 10월 말, 11월 그때 강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뱀도 다니는 이 강에서 이 작가가 겁도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작가가 이것을 찍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하죠.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남자를 찍는 거는요, 가장 매력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부분 뭐 여성의 셀프 포트레이트는 많이 찍어도 남성을 찍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박현두의 이 사진은요, 이렇게 도시 공간 속에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그 한 개인의 또 소외된 개인의 그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재미있고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작가는요, 정말 이렇게 어딘가 올라가려고 막 애쓰는 모습,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시죠? 또 작가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나온 유일한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 속에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작가는 어디 있나요? 휴지통까지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자기를 주장하고 싶지만은 굉장히 소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뉴욕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파리에서 찍은 것인데요. 파리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자기의 어떤 힘을 어떤 존재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워낙 작아서 저기에 보면은 빨간색 골룡포를 입고 임금이 입던 그 옷을 입고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골룡포라고 하는 임금의 옷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힘을 다시 되찾아서 자기를 주장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러나 이제 그런 주장이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초기에 찍은 또 작품들에는 이렇게 그 누드가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사람이 좀 크게 나온 게 특징이지만 후기 쪽에서 찍은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점점 공간 속에 묻혀 있어서 작가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박현두 작품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현두라는 작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주 매력 있는 작가인데요. 박현두 작가와 만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작가의 그런 그 개성도 면모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사진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넣고 촬영을 하는지도 몰랐었고요. 그런데 이제 형 친구가 광고 사진 작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조명들과 사진기와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이미지들을 이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막연히 그냥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외국에 유학 갔을 때 이방인으로 느꼈던 감정이 좀 너무 싫어서 그걸 좀 없애는 걸 가지고 사진 작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한국에 돌아와서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게 공간으로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외로운 이방인의 요소가 있겠다 싶어서 좀 다른 공간에 다른 인물군들을 데리고 와서 촬영하는 시리즈를 또 했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인저가 거의 주된 제목이기도 하고 그 스트레인저라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라는 단어가 저의 어떤 명제이기도 한데요. 이방인이라는 게 내가 다른 공간에 갔을 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거대한 그 현대 사회의 각 개개인들도 이방인의 느낌을 갖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1시리즈에서는 저와 좀 맞닥뜨려질 수 있는, 좀 제가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찾아다녔고요. 두 번째로는 제 인물군,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장소를 리서치를 해가면서 또 찾아다녔었고요. 예, 그렇게 장소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카메라를 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제가 인물로 멀리 들어가야 돼서 보통은 제가 혼자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배나 후배나 또는 집사람도 이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예,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게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라던가 정체성에 굉장히 좀 문제를 삼고 고찰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으로 사진적인 접근을 시작하다 보니까 셀프 포트레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게는 좀 어떤 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이 놀이기구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재미있고 멋지고 커다란 놀이기구들이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사진을 안 했다면 뭘 했을까요? 예, 사진 안 했다면 아마 다른 매체를 작업을 하는 여전히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 이유가 작가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여전히 작가라는 걸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 작품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 보면서 좀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방인을 일반화된 이방인의 의미가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의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개념을 좀 넓게 잡고 이제 시리즈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현대사회에, 거대한 현대사회에 이렇게 열심히 막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 또 인물군들의 군상을 또 찍는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는 달리 어떤 이방인의 개념 또는 우리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어떤 애틋함 가지고도 또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진행 중이라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건 두 번째 시리즈로서 세트장 속에 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는 어떤 남다른 개연성을 맺어 보고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MBC 놀러와의 세트장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을 넣어서 촬영을 했고요. 이름이 영구라서 항상 놀림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또 그런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에는 삐에로 복장이 그 친구한테 또 맞고 그 개념하고 시각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거고요. 다음 사진은 1대100 퀴즈 세트장인데 이미지 디자인을 다루는 사람을 어떤 화면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느낌으로 저기에 가서 또 촬영을 했었고요. 여기는 EBS의 로봇 파워라는 방송국 세트장인데 요 안에는 저 아는 분의 따님이 여고생인데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항상 한국 사회의 교실 안에 있는 어떤 여고생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서로 로봇들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거길 섭외하고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촬영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시리즈는 사진처럼 어떤 공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는 최대한 어떤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페이지 터널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그 최대한 안 보이게끔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안에 아주 작게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진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분은 이제 조기 축구의 구 대표 때는 후보로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조기 축구를 하시는데 어떤 대표로 나갈 때는 항상 후보로 되고 게임을 못 뛰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그분을 이 축구장에서 놓고 제 사진을 또 찍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그 애틋함들이 소외되고 있는 어떤 애틋함들이 어떤 거대함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발판이며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른 주제라든가 다른 명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애틋함을 유의적으로 좀 재미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항상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는 기존의 명제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큰 전환점을 제가 갖게 된 게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희 은사님 중대 그 권선평 교수님인데요. 또 한 분은 그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사진작가 안드레아스 거스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인터뷰했던 것처럼 광고 사진이 좋아서 사진을 했는데 사진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희 은사님한테 예술 사진이라는 거를 아주 센세이션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제가 예술 사진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드레아스 거스키라는 어떤 거대함에서 나오는 유형을 찍는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이분의 거대함에서 보는 아주 작은 요소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아주 제가 크게 영감을 받았고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명이 저에게는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은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예술 사진으로 봤을 때 사진은 힘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많은 예술가들, 예술 사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가 봤더니만 어떤 글귀가 쓰여 있었대요. 그 글귀가 뭐냐면 예술은 가난하다라는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한국 문화가 예술 작가들에 대해서 어떤 그 높은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점은 자기 만족이 있고 어떤 그 현실을 즐기고 또 거기에 따른 행복한 삶을, 현재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가늠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보답과 큰 의미가 분명히 나중에 뒤따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나보신 이 작가들의 작품 어떠셨나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많은 사진 작가들은요, 이 셀프 포트레이트를 단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문화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는 이 셀프 포트레이트의 장점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요,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진에 의해 6강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한 셀프 포트레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셀프 포트레이트는 사진 작가가 담고 싶은 자아와 실존, 또한 정치적 발언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셀프 포트레이트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국내 셀프 포트레이트의 대표 작가 박현두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현대 사진가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신체와 정체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작품들에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인간이나 신체를 조금 넘어서서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진들, 공간을 최근의 사진의 어떤 그 특징이기도 한 것이 바로 공간을 다루는 것인데요. 그 사진들과 또한 우리의 문화 유형들을 다루고 있는 사진들을 좀 살펴보면서 현대적인 그런 해석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